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대국어 1학년을 맡고 있는 고스테드의 조우현 국어강사입니다. 자, 중간고사가 끝이 났죠? 자, 시험 문제는 뭐 어려웠다는 사람도 있고 쉬웠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 우리가 문제를 같이 보면서 오늘 총평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여기 직접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영상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그 문제 같이 보면서 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답이 왜 답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문제 난이도와 그리고 예상 등급컷 정도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자, 향수랑 외할머니의 뒤에 텐마루 요거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봤는데, 자, 일단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그냥 색채어라는 이 포인트만 가지고 가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정답은 3번인데 가와나 모두 색채어를 통해 시적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하여 표현한다. 자, 수업 중에 선생님이 자, 가의 향수에는 수많은 감각 이미지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외할머니네 집 뒤안 텐마루에서도 오디빛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완벽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3번이라고 찾을 수 있고요. 1번에 극복 의지라든지 아니면 뭐 영원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순행적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자의 목소리 등 이런 부분들은 아예 틀린 성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1번에 3번을 찾을 수 있었다.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1번이 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 화자의 태도가 아니라 화자의 정서라면 맞겠죠. 그러니까 1년에서 의인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자, 근데 이거는 화자의 태도가 아니라 화자가 그리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잘 찾으시면 되고요. 자, 2번에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되어 있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꿈과 미지의 세상으로 어린 시절.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수많은 꿈이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누이. 자, 여기 머리까지 쫙 말리는 걸 통해서 누이가 이 역동적이구나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감을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3번에 나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헷갈려서 틀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2번을 볼게요. 2번에 텐마루는 화자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자, 선생님이 강조를 하긴 했죠. 텐마루에서 엄마한테 혼나지는 않는다. 외할머니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한 공간이 텐마루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텐마루를 보면 인과가 있잖아요. 엄마한테 혼났으니까 갔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는 거고요. 나머지 1번에 자, 쥐안은 공간적 배경이고 3번은 자, 변질된 텐마루의 가치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4번에 외할머니부터 받은 오디 열매는 화자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움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텐마루의 외할머니 얼굴과 내얼굴 향해 비춰있다고 표현한 것은 가족 해체에 대한 안타까움. 자, 이런 주제랑 관련이 없는 시입니다. 자, 이런 말을 선생님이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4번에 장만영의 향수라는 외부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외부 지문만 나오면 덜컥 겁을 먹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정답이 4번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자, 선생님이 향수에서 괴리감이라는 말을 뱉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향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외부부 지문을 보지 않았어도 풀 수 있는 지문이 돼야죠. 나머지는 뭐 대립적 시어, 그리움의 대상, 그 다음에 뭐 후렴구, 정서를 드러내는 식, 내면 세계 이런 지문들은 다 향수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면 나머지는 보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기를 활용한 나를 참 구성한다. 나의 구성 요소와 그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자는 어린 아이였죠. 그래서 자조적인 목소리 맞습니까? 자조적인 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 형태로 말하는 걸 자조적이라고 하죠. 지우고요. 자, 두 번째 선생님의 산문시는 내재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외형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상. 자, 번질번질 시각적 심상이 많지만 이거는 반딱반딱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지 소멸의 이미지가 절대 아니고요. 자, 여기 4번을 한 친구들이 많은데 거울. 얘는 빗대기 맞아요. 근데 손대는 뭘 빗대요? 손대가 그냥 묻은 거잖아요. 이런 건 빗댄 게 아니죠. 5번. 장독대 오디 열매 등의 시혈을 통해서 향토적 정답. 시골에 있는 거니까 향토적 정답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번부터 5번까지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6번부터 12번은 자, 가는 엄마 걱정, 나는 추억에서, 다는 빈집, 라는 흑백사진이라는 이 작품인데요. 다라는 외부 지문에 해당하고요. 가나는 학교에서 주어진 범위에 해당합니다. 자, 6번부터 보면 여러분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라를 모두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가나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가에도 안 오시네 반복법이 있고 나에도 울었매야 손시리게 떨던가 라는 반복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에서도 또 뭐 눈물들아, 안개들아, 밤들아, 종이들아, 자, 비슷한 식구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라에서도 싹 보이는 차르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가나다라에 대한 문제인데, 자, 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만, 자, 보시면 1번에 틀린 걸 찾아드리면 되죠. 자, 시의 처음과 끝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성한다. 이건 수미상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연에 따라 시적 대상을 바꾼다. 자, 나에서는 계속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시적 대상은 계속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나는 향토적 시와 부적 지명을 사용하여 독자의 보편적 정서를 차단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다에서는 사랑과 관련된 빈집에서의 내용인데 지금 구체적 지명도 없고 보편적 정서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4번.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화하자가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원경에서 근경이 되려면 그 향수처럼 멀리서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돼야겠죠?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5번에 자, 7월이라고 계절감이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미루나무 한 그루가 쫙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뭐 차르르 이런 거 데워지고 풍금소리 쌓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감각적인 의미가 넘치네요. 자,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어봐서 7번은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이유. 엄마의 발소리가 집에 이르게 되면 화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근데 M에 보면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근다. 자, 문을 잠근다는 표현은 단절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엄마가 와서 좋은 거랑 단절된다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없죠. 이건 외부 지문을 떠나서 쉬운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자, 9번. 가라의 식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외부 지문에 대한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보느라고 조금 귀찮긴 했지만 F는 생어물전 어머니의 터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G와 H는 희고 둥글다는 유사성에 의해 연결되는 시어다. 자, G는 눈깔, H 은전, 쌤이 연결된다고 수백 번은 말했던 것 같습니다. K에는 삶에 대한 어머니의 달관과 초월의 정서가 온기에 비유되어 있다. 자, 선생님이 처음 수업할 때부터 이 온기는 어머니의 하늘 상징하는 눈물이라고 했죠. 달관과는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니에는 슬픔에 찬, 레는 어머니 눈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잠든 것을 표현 자연과의 일체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틀렸으면 공부를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동일한 감각적 이미지를 지닌 표현이 아닌 거. 찬밥, 뜨겁다, 윗목, 데워진다, 촉각. 풍금소리 쌓이는 건 공감각적 심상이죠. 심지어 쌓인다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를 읽고 감상을 나눈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자, 별밭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어머니의 소망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뒤에 어린 시절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적화자의 순수한 마음하고는 관련이 없죠. 별밭은 어머니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게 풀 수 있죠. 자, 외부 지문을 봐도 결국 답은 우리가 배운 내용에 있다라는 거. 자, 12번. 위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답은 5번인데요. 자, 남강이라는 표현. 여기서 남강은 맑아도 어머니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밤이고 아침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 정도였죠. 희망과 용기를 다져주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고요. 헷갈릴 만한 게 따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해봤는데 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릴 만한 내용은 이 앞에서 아까 9번 혹은 8번 정도만 어려운 문제였다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3번부터 15번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천수답과 민들레꽃. 자, 근데 정말 기본 특징만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가는 나와 달리 서류적 표현. 자, 선생님이 가에 복이 따로 있나 서리법 했고요. 나에도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라고 하는 이 서리법을 적어드렸죠. 그럼 달리라는 말이 아예 틀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게 모의고사 공부를 했다면 혹은 안 봤어도 서리법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4번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자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긴 한데 자 천수답이라는 제목을 정확히 기억했으면 되죠. 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빗물이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논이었어요. 그러면 그 논의 벼이삭은 근면성실한 생활의 결과물이 되겠죠. 답은 2번인데 누구나 평생 만년을 사냐고 말한 것은 인간의 유한성까지 맞는데 슬픔이 아니고요. 운명론적 수용이라고 했죠.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라고 한 것은 소외된 농촌의 현실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어딘 농가에서 빈부격차에 대한 비판의식 이런 내용도 절대 아니죠. 쉬운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어매와 나의 화자가 나는 가상의 대화입니다. 자, 둘 다 어떤 사람이죠? 운명론적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15번은 3번이 되는데 3번 보시면 민들레꽃처럼 자신의 운명을 극복한다 해서 벌써 틀렸죠. 자, 뭐라고요? 민들레꽃은 자신의 주어진 운명에서 열심히 사는 그런 요만큼만 자라도 잘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극복한다 틀렸습니다. 자, 16번 문제 왔습니다. 글쓰기 과정입니다. 자, 이건 우리 1-2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글쓰기 과정. 자, 좀 틀린 친구들이 있나 싶은데 적절한 겁니다.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뭐 해야 되죠? 구분하여 정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정리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료 수집하기, 내용 선정하기, 마른 자료 수집하고 맥락에 따라 개요를 작성한다. 자, 개요를 작성하는 건 조직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표현하기 단계, 조직한 내용을 표현한다. 맞네요. 고쳐쓰기 단계, 명료하고 자세한 풀이의 경우 긴 문장과 독자의 수준을 고려한 문장을 사용한다. 자, 이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쓸 때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긴 문장과 독자의 긴 문장을 애초에 쓰면 안 됩니다. 명료한 거랑 긴 문장이랑 같이 갈 수가 없네요. 그 다음 우리 공유하기. 퇴고를 너무 많이 하면 주제의 통일성을 이런 내용은 뭐 애초에 배운 적도 없고요. 퇴고를 많이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좋은 쪽으로 교과서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작가의 글쓰기 상담소에서 뽑은 문장들이다. 밑줄치 문장 외에 사전적을 넘어서 재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 과정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건 내 말로 바꾼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는 일은 일상의 작은 혁명이다. 이건 은유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구성이 들어갔죠. 작가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한 아이가 부른 적이 있었다. 이건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이네요. 2번이죠. 글쓰기가 경쟁이 아니고 나눔이라서 이것도 비유를 곁들였습니다. 4번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늘 보던 것을 낯설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본인의 생각을 적었죠. 한편의 글이 10길로 세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 글을 쓰지 않았으면 몰랐을 자신의 생각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자신의 생각을 적었네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단순하게 자신의 사전적 내용만 쓰면
풀 수 있었던 문제. 자, 계속해서 18번부터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22번은 시각상, 촉각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3 교과서 내용이죠. 자, 18번 문제 읽는 중 과정입니다. 읽기 전, 중, 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드렸고, 자, 5번에 보시면 독서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다 읽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읽은 후의 활동이죠. 5번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9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집트인들이 신체 부위를 편의점으로 봉합했다고 했죠. 왜? 내세 사상, 불멸 사상,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갈 거기 때문에 동사의 모두 부분 측면상을 발달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그 부분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게 되겠죠. 그 다음 부분 측면상과 편의점으로 봉합 글의 이집트 표현의 차이점. 봉합한 거는 그 윗사람들이어서 내세 살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집트 벽화의 차이점은 이거는 뭐가 되죠? 그냥 낮은 사람들이니까 찰나, 필멸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무덤 벽화에 나타난 이집트인의 인식이 세계의 질서에 미친 영향 모릅니다. 왜? 안 알려져 있거든요. 세계의 질서, 우리 이집트 벽화가 우리한테 영향 준 거 있나요? 없습니다. 5번 미술의 보편적 기능과 의의는 마지막 문단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 자, 내방과 이건 책거리 동형 그림이죠. A에서 사냥을 나간 주인공의 주변의 동물을 그린 것은 먹을 것이 풍족한 내세. 그쵸? 나중에 이 사람은 그림에서도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A에서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은 것은 신분이 높은 계층. 맞습니다. A는 정면과 측면을 모두 적용한 부분 측면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는 봉합을 하는 겁니다.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봉합을 한 거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B는 촉각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식과 진리, 5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21번에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서술 방식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문답법 있다고 알고 계셨고요. 구체적인 예시, 지금 그림도 충분히 예시죠. 그 다음에 대조, 시각상과 촉각상이 대조가 되는 거고요. 인과적 설명을 들어서 글쓴이의 의도와 주장. 자, 인과가 뭔지 몰라서도 여러분 뒤에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설명문인데 정보 전달이라는 글이 나와야죠. 절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정의의 설명 방식을 사용해 설명의 의미를 추가하고 독자의 인식을 확장하고 있다. 자,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죠. 왜? 시각상은 무엇이다, 촉각상은 무엇이다, 이 그림은 무엇이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이거는 자, 캡처를 적당히 해드릴게요. 자, 근데 이거 고등학교 이번 3월 모의고사, 24년도 3월 모의고사인데 학교 선생님께서 슬쩍 큐비즈 너무 내기 좋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자, 이 그림만 봐도 됩니다. 자, 그림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촉각상이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3번에 큐비즘의 대상의 본질과 관련된 세부적 묘사를 배제하고 부어, 원기 등등의 기하학적 대상을 단순하게 질감과 보이는 부어 것은 시각상의 기법과 요소. 시각상은 완전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는 느낌. 촉각상은 지멋대로 그리는 거. 그럼 벌써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3.7점이나 준 게 조금 억울할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했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서 23번부터 27번, 이건 장마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장마도 꽤나 문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3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역전적 시간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수해적 구성입니다.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작중인물이 겪은 사건의 진행 과정과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동만이도 중심 인물이고요. 할머니와 외할머니들도 중심 인물이고, 서술자는 동만이. 답은 2번이죠. 내면 의식의 서술자, 선생님의 의식의 기법은 안 나와 있다. 4번,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해 다른 서술하는데 장면에 따라 서술을 해가 선택.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중적 시점인 건 맞는데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서술자입니다. 오케이? 5번에 작품 속 인물의 또 다른 작중 인물의 체험을 듣고, 이건 액자식 구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24번 윗글을 읽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진짜 많이 했어요.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싸우는 건
갈등이 뭐다? 전쟁 때문이 아니라 아들 간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지금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애가 아니라 굳이 따지면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애가 돼야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3.1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25번 댓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장맛비는 전쟁과 이념대립의 빅투사 암시하는 배경, 서술자의 사안 판단을 객관화하여 독자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자, 장마라는 걸 자체가 상징하고 있다는 건 객관화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장마가 이미 적혀있는 대로 이거 우울한 거야 라고 설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장명등은 할머니의 삼촌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 맞아요. 나와 할머니 사이의 갈등은 그 낯선 경찰 때문이었죠. 라에서 구렁이에게 가해진 돌팔매질 결국 죽은 삼촌에 대한 폭력을 상징하므로 빨갱이에 대한 외할머니의 저주가 아니라 이건 민족의 비극을 상징하는 거였죠. 마에서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행위는 무속신앙에 기반한 행위. 맞습니다. 이념 대립이라는 민족의 갈등을 무속신앙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적 정서, 통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하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철부지 어린아이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던 나아가 과거의 정신적으로 성숙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나중에 성장소설이라고 해서 변한다고 했고요. 제가 입체적 인물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6번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서술자 시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A에 해당하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건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보면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내부에서 외부로 변함에 따라 이 글의 중심인물이 보기에서는 주변인물, 여러분 중심인물, 주변인물 중에서 동만이는 계속해서 중심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다 지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심리를 성인이 된 나의 회상을 비해 추측하는 다와 달리 보기의 시점에서 아버지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자, 다에서는 어떻다고 했죠, 여러분? 다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아버지의 심리를 알 수 없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순간 아버지의 심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맞죠. 보기의 서술에 보여서 A에서 B로 바꾸면 다의 A와 같은 서술은 가능하지 않지만 자, 여기서 지금 A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A의 입장에서 서술한 게 맞고요. 근데 뭡니까? 다의 A, B는 그대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심리는 없어지지만 저기에 지금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서에 빼앗아서 삼촌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경우에 말했잖아. 이거는 객관적인 서술이잖아요. 이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도 맞네요. 그럼 사실 답은 이미 나왔죠. 4번으로. 보기의 서술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꾸면 독자가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기의 서술에 보면 A에서 B로 바꾸면 이걸보다 서술자의 독자 사이가 멀어지겠죠. 왜? 안 알려주니까. 그럼 멀어진다. 답은 자, 27번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사촌을 비교한 감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외부 지문이라는 사촌이 나왔는데 여기 선생님이 대충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여기 내용에서는 지금 사촌은 소상공들의 삶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피폐하고 부조리한 농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왜? 자, 가뭄이 들어 수확량이 줄었을 때 예년과 같이 소정을 요구하는 지주의 횡포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 배경이 나와 있고요. 윗글은 장마라는 자연적 배경이 나와 있죠. 둘의 내용이 자연적 배경밖에 답이 없네요. 자, 나머지 설명해 드리면 1번에 보시면 자, 이념과 전쟁이라는 이주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측면에서 사촌 동만이가 뭘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절대 없죠. 그 다음에 윗글과 사촌 모두 순박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자, 여기는 지식인이 무지한 농민들을 각성시키는 내용입니다. 순박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간의 갈등이 없구나. 자, 사촌에서 지금 지주의 횡포 맞서서 저항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죠. 사촌과 달리 윗글은 무속신화에 근거한 상징적 자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정근 특성을 극복하지 못한 농촌소설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3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8번부터 3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연봉매듭 그리고 이거 단추매듭, 가지방송매듭, 생쪽매듭 이거 한 번만 읽어봤어도
풀지 않았을까요? 자, 보시면 28번에 가와 나해를 모두 접한 학생들의 반응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매듭의 모양이 연꽃봉오리와 가지를 닮아서 연꽃매듭과 가지방석 매듭이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여러분 가지방석 매듭 가사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가지방석은 좋은 일을 줄줄이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이 열매가 잘 맺히는 가지를 연상시킨다. 자, 그럼 의미에서 연상됐기 때문에 가지방석 매듭인 겁니다. 읽어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틀리면 안 되죠. 자, 29번 나의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매듭을 단추용도로 사용한 것에 조상의 지혜를 느꼈어. 매듭 일상에서 응용된 다른 사를 찾아봐야겠어. 잘했죠? 자, 현재 우리 주변에서 전통 매듭 사용되는 사를 알려주었다면 생활 속 동물의 주제에 더 부합하는 발표. 자, 여러분 마지막에 가보시면 생활에서 뭘 쓰고 한다고 했죠? 팔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신구에서도 전통 매듭이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걸 또 찾아보겠다고 하는 거, 들어놓고 못 들은 척하는 것이 학생 여러분과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맞네요. 아름답게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다음에 조선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 참고한 자료에 출처 밝혔죠. 처음에 네,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30번입니다. 자, 전통 매듭이 실용적 용도로 사용된 점을 해서 A. 단추라는 걸 사용해 들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거 맞죠? 전통 매듭이 장식적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 B. 지금 부채 뒤에 붙어있는 부분 장식이죠? 그 다음에 연봉 매듭의 명칭 같은 이유를 설명할 때 연꽃 봉오리 모양 사진 자료를 A와 그치 연꽃 봉오리를 더 붙여주면 연꽃처럼 생겼다라는 걸 붙여주면 좋죠? 선추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자, 선추라는 것 자체가 부채 뒤에 붙어있는 고리입니다. 이렇게 잘 썼네요. 5번에 생쪽 매듭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생쪽 매듭은 여러분 적혀 여기 있지만 이게 생쪽 매듭이죠. 얘가 생쪽 매듭이 아닙니다. 생쪽 매듭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걸 이렇게 지워줬어야지. 얘를 만드는 법을 썼어야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0문제를 다 한번 답 위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문제 자체가 선생님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잘 모르겠고요. 그 문제를 잘 푼 친구들은 이미 좀 문제가 쉬웠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일단은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를 잘 냈다. 왜냐? 외부 지문에 대해서도 다르게 특에 벗어나고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말장난이나 중간중간 좀 이렇게 함정을 파놨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확실하게 아닌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했다 문제가. 그래서 생각하기에 1등 컷은 한 95, 96 정도 될 것 같고요. 2등급 컷 마찬가지로 91, 9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등급 컷은 아마 86 정도까지는 85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일단 학생들이 본 잘못 친구들은 너무 잘 봤고 못 본 친구들은 좀 너무 많이 못 봐서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문제 분석을 해봤고요. 문제까지 보기 지문까지 같이 못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시험지가 갖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다운받아서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어쨌건 기말고사 때는 우리 문법이 들어가는데 그 문법 또한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1학기 때 잘 봤으면 2학기, 기말고사도 잘 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 못 봤으면 또 기말고사에서라도 메꿀 수 있게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좀 잘 쉬고 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조호영이었습니다.